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사전 선거운동과 지지선언 개입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야당 도지사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한 오영훈 지사는 오후 4시 4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제주도청 특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압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오 지사를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후보 당시 상장기업 유치 간담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자신을 지지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추가 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야당 도지사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자신을 압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마 시기부터 상장회사 육성을 위해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한 정책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경선 과정의 지지선언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검찰 조사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상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양해 부탁합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오영훈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지역 정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됐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는데요.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기각했는데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10가지. 감사원은 넉 달 만에 10가지 모두 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을 불수용 결정한 뒤 재추진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원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재추진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을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은 투기와 주민 혼란을 우려한 것이며 수익률 8.91%도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서 평가 1위 업체를 최종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서류에 도장을 잘못 찍었기 때문이며 컬러 표지로 제출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지침에 따르면 PPT 자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추가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측근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감사 청구한 내용들 대부분이 이제 특정 업체의 이제 특혜 의혹을 줬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번 감사원의 좀 결정들은 도민사회의 의혹 해소보다는 어떤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면죄부를 주고 또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무효소송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6살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 어린이는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귀 연골이 변형됐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안전법 적용을 받는 일반 학교와 달리 외국 교육기관인 국제학교는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전법에 그 4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국제학교여서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고희숙 교육의원은 국제학교가 치외 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못하면서 정원, 증원 승인만 해주려 한다고 따졌습니다. 어떤 전체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지도 감독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가 설립만 하는 것이 과연 제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수 교육감은 현행 특별법과 조례에 한계가 있다며 유권 해석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냐, 법제체 같은데 좀 의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 시설 주민 개방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경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학교 경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님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든 학교 시설 개방은 또 다른 사회적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결코 이제 충분하게 경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는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에 대해 강성희 의원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광수 교육감도 교육 공동체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공짜 비료라고 속여 농사를 짓는 밭에 묻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2년 동안 갖다 버린 폐기물은 무려 2만여 톤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구 MBC 양관희 기자입니다. 25톤의 대형 화물차가 도로 옆 밭으로 들어갑니다. 굴착기가 파놓은 땅에 화물차가 무언가를 쏟아붓습니다. 얼핏 보면 흙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 시커먼 슬러지였습니다. 제주 공정에서 나오는 완전 찌꺼기잖아요. 원이가. 폐기물 업체 측에서 이 일대 농민들에게 이 슬러지를 공짜 비료라고 속인 뒤 밭에 투기한 겁니다. 폐기물이 가공 과정을 통해 비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데다 슬러지를 흙과 섞어버려 농민들도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얼마나 이거야? 슬러지를 비료로 알고 밭에 뿌린 농민은 대추밭을 못 쓰게 돼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거의 한 16,000주 가까이 되는 그런 그 나무를 거기다 심었는데 그 나무가 다 폐사를 되어버렸죠. 조폭이 운영하는 이 폐기물 업체가 2년 동안 갖다 버린 폐기물은 무려 2만여 톤.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사무국장과 시청 환경국장을 지낸 이들은 법망을 피하는 법을, 전직 군의회 부의장은 주민 민원을 무마하며 조폭들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된 그 법률 지식, 폐기물 처리 관련 단속을 피하는 방법,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대처 방법 같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조언을 했던 걸로. 경찰은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등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전직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온다는 소설인데요. 눈 대신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까지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고요.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의 하늘빛은 흐리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또 현재 중부 내륙에 안개가 끼면서 김포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김포에서 제주공항으로의 항공기 연결이 순조롭지 않으니까요. 아침까지는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제트기류가 강해서 찬 공기가 북극에 갇혀 있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4도, 남부와 동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 16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모이면서 예년보다 4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 서부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무리한 조업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3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맑고 온화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3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데 불만을 품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선적 어선의 선원에게 시가 1,100만 원어치의 필로폰 3.5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새해 첫날 한라산 야간 산행이 2년 만에 허용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첫 일출을 볼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 새벽 0시부터 성판화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에게 야간 산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산행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약을 하지 못한 탐방객의 경우 어리목과 영실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 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 6,8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수입액 1조 6,857억 원을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가 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마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 실천 계획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심의 및 평가하는 도민 배심 원단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명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으로 바꾸는 등 주요 공약을 조정했습니다. 또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와 동서 거점 균형 발전 공약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으로 묶고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과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4.3길 7번째 코스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개통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길리 4.3길 1개 코스를 조성하고 내일 소길리 사무소에서 개통식을 개최합니다. 소길리 4.3길은 할망당 4.3성과 잃어버린 마을 윤남비와 원동 등 4.3 유적과 마을 명소 11곳을 탐방하는 8km 구간의 코스입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